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스노마타 일야성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얘기죠. 스노마타는 일본의 미노 지역에 있는 이제 기소강과 이제 나가라강 사이에 있는 이제 지명이고요. 일야성은 이제 한자 그대로 한일자, 밤야자, 성자, 즉 하룻밤 만에 쌓은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데요시는 부대의 대장이 되지만은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체력도 약해서 전투에 나가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공을 세우는 데에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초창기 노부나가 부대의 특징인 세 칸짜리 긴 장창을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백병전에서 상대와 부딪혀서는 1대1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그냥 전쟁에 참가만 할 뿐 제대로 된 어떤 실적을 세우지 못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새로운 전략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정보전이고 두 번째가 토목공사이고 세 번째가 화폐, 즉 돈에 관련된 겁니다. 다음은 원문 내용입니다. 강 건너에 성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홍수 속에서 창도 칼도 버리고 돌아온 장병들을 돌아보면서 읊조리던 노부나가의 목소리가 도끼치로의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말 그대로 기소강과 나가라강의 강 흐름을 넘어선 강 저편에 작은 성 하나가 있어 일천섬의 군량미를 비축해 둘 수만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패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장면은 이제 민노와의 전쟁에서 그 패배를 하고 이제 후퇴할 때의 모습입니다. 노부나가님께서는 머지않아 그런 말씀을 꺼내실 거다. 대패한 분함을 감추며 중얼거리셨던 그 목소리, 그 참상을 눈앞에 보고도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벌써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발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도키치로는 그때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를 고민했다. 만약 여기서 이 도키치로가 하겠다고 나서서 성공하면 민호 공격의 제일 큰 공로자가 되어 당장이라도 다기가와 가즈마스나 사카이 우군과 어깨를 겨루는 대장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낮은 습지대에 성이 완성되기 전에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끝까지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오다 가문의 대군이 호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참한 군량미가 남아있을 동안 고작해야 열흘 정도가 한계였다. 결국은 적이 오기 전에 성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이윽고 도키치로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기치 자이모는 말했다. 열흘 동안에 성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건 무리예요. 모든 재료가 다 치수에 맞게 갖춰져 있다면 울타리나 망대는 열흘 만에 조립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면 토지가 움푹 패여 있다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다거나 목재가 모자란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좀처럼 제대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법입니다. 아마 모든 재료를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도키치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야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기치자이모는 재료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반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예 반밖에 쓰지 못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다. 2배의 재료를 준비해서 쓰지 못하게 된 것은 주변의 울타리나 연료로 돌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 일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한 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도끼치로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칠 후 고마키성 천수망대에서 여러 무장이 모인 작전회의가 열렸다. 자리에 모인 여러 장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민호 공격에서의 대패로 모두가 낙담하고 있었고 노부나가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 성이 필요하다. 누가 나설 사람이 없는가? 늘어서 있는 장수들의 얼굴을 둘러본 노부나가는 도키치로가 예상했던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높았고 말은 도중에 끊겼으며
문장에는 생략이 많았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숙인 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강 건너편인 스노마타에 축성하려고 했던 시바다 가스예나 니와 나가히데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긴장된 침묵이 계속되었다. 노부나가의 이마에 짜증과 화가 난 것을 나타내는 핏대가 보였다. 그때 말석에 있던 도키치로가 무릎을 앞으로 내놓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외쳤다. 황송하지만 이 사람이 해보겠습니다. 도키치로가 중앙으로 나와 엎드리는 것을 자리에 늘어선 장수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노부나가가 화를 내기 전에 나선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는 안심이 되면서도 이 아시가루 출신이 또 방정맞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입맛이 씁쓸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아시가루는 이렇게 당시에 뭐 떠돌이나 이제 비천한 출신들로 구성된 어떤 병사 조직쯤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일용직 노동자나 뭐 비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어떤 부대라든가 어떤 조직 대충 뭐 그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히데요시는 처음에 이제 정규 군인이 아니라 아시가루 출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정규 군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대목은 스노마타의 일야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히데요시 당시 이름은 이제 도키치로는 기요스 성의 이제 돌담 보수 공사를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한 이후로 토목공사와 건축에 집중을 하게 되고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파괴가 아닌 건설이라는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민호와의 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강 건너의 군수품 보관용 성을 건설하는 데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오는 날 밤에 스노마타의 성을 쌓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스노마타 일야성이라 불리우고요. 이후에 이 스노마타 성은 민호 지역 정벌의 이제 핵심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키치로의 이름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